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조중동을 보지 말자. 조중동 절연 운동, 절독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만 봅시다 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지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윤석열 대통령 우리 자유우파 정권을 지키기는커녕 사실은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조중동이 좀 지켜줬더라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인데, 오히려 앞장서 가지고 말이죠, 가짜 뉴스를 갖다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그런 지휘론지 역할을 하면서 그야말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전의를 상실하고 그야말로 제대로 한번 방어도 못 해본 채 꽥소리도 못 내보고 대통령에서 그야말로 파면되고, 그리고 깜빵까지 가서 4년 9개월간 그 영호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사실은 이 가짜뉴스, 유언비어, 이것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짜뉴스는 가장 이제 그 시초가 드러난 것이, 물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가장 집단적으로 선전선동 당한 경우가 광우병 사태입니다. 광우병 사태 때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내성성 구멍탕이라고 하는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퍼뜨리면서 거기에 연예인들이 막 동원되고 가짜 뉴스 이 좌파들이 터뜨리면서 엄청나게 재미를 봤었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흔들흔들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가 그 이후로 상당히 우측됐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세월호 그 선전선동은 또 어땠습니까? 그 후에도 이런저런 어떤 선전선동을 통해서 좌파들은 정권을 차지하거나 내지는 차지한 정권을 갖다 연장하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론이 말이죠, 이 좌파다 보니까 민주당하고 결탁을 해요. 그래서 민주당과 언론이 결탁을 하고, 다시 요새는 이게 검경 공수처라고 하는 수사기관들까지도 결탁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헌재까지 결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요신문이 초록동색에 민주당, 언론, 검경, 공수처, 헌재를 우려한다라고 하는 지금 이런 사설을, 그런 논설을 쓰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말이죠, 일요신문에서 이렇게 이 네 개, 민주당, 언론, 검경, 공수처, 헌재, 이거 뭡니까? 이렇게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민주당과 언론이 뭉치고, 언론이 또 검경 공수처하고 또 뭉치고, 또 헌재까지 뭉쳐가지고서 우리 자유우파를 갖다가 말살하려고 있다, 하려 하고 있다. 홍위병,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홍위병이 엄청 무서운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모택동이가 이 젊은 애들 내세워가지고서 문화혁명이라 해서 말이 혁명이지 이게 혁명입니까? 그야말로 이 모택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을 갖다가 탄압하고 죽이고 그리고 거세한 것이 바로 이 문화혁명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로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홍위병 시대가 오고 있다는 엄청난 지금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신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상 난세가 아닌 시대가 없었지만 지금은 난세를 넘어 국가 정체성을 짓밟는 이적의 정치 시대가 되었다. 이적의 정치 시대가 되었다. 사회 전체가 어둑어둑해지고 저무는 그런 석양의 분위기로 물들고 있다. 사회 전체가 지금 밤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밤이 오고 있다. 도적이 매를 든다는 속담처럼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가짜 뉴스와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과 언론, 검찰, 경찰, 공수처, 헌재가 초록동색이 되어 헌법을 파괴하고 법치를 능멸하며 탄핵 열차를 가동하고 있다. 좌편향된 신문과 방송은 이미 탄핵 세력에 점령당했다. 이에 애국 시민들이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엄동설안의 태극기를 들고 대통령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을 부르짖으며 광장으로 뛰쳐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100만 명의 애국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남대문까지 꽉 메웠지만 주요 언론은 이를 보도하지 않은 불공정 편파 보도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8년 전 마이클 브린 전 주한 외신기자클럽 회장은 한국에서는 군중의 감정이 일정한 선을 넘어서면 강력한 야수로 돌변해 법치를 붕괴시킨다. 한국인은 이를 민심이라고 부른다. 대통령의 협의가 없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고 해도 나는 탄핵당할 것으로 본다. 민심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은 그의 예상대로 되었다. 헌법과 법률과 양심을 포기한 인민재판이 자행됐던 것이다. 8년 전의 상황과 똑같이 민주당, 언론, 검경, 공수처, 헌재가 초록동색으로 움직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첫째,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선동과 폭로가 전국 혼란을 더 키우고 있다.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전날인 지난 13일 국회 상임위 현안 질의에서 외국 편파 방송의 대표격인 김어준은 국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으로부터 계엄군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암살 계획을 제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시민 전 의원은 미국 CIA의 공작 방식이 좀 달라졌나? 라며 허위 정보 확산에 기름을 부었고, 이재명 대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며 김씨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런 저열한 음모를 함부로 퍼뜨리는 자들은 단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체제를 지킬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지금의 언론은 과연 어떠한가? 언론이 거짓말을 산처럼 쌓아올린 것, 자고 나면 새로운 루머가 등장했다가 금세 사라지기를 반복한다는 점은 8년 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8년 전 조중동의 유력 칼럼니스트조차도 경쟁적으로 거짓 선동 칼럼을 쏟아냈고, 나중에 모든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됐음에도 부끄러운 칼럼을 쓴 자들이 사과했다는 기사를 본 적도 없다. 셋째,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통치 행위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 병력이 진입한 건 문제될 수 있지만 계엄령 선포와 해제를 내란이라 부를 수 없고 처벌 또한 어렵다고 지적했다. 계엄령 선포 행사를 폭동이라 볼 수 없는데 검찰 등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매우 성급했다는 것이다. 계엄 사태 이후 검찰, 경찰, 공수처가 일제히 나서서 같은 범죄 혐의를 수사하며 온갖 부작용이 빚어졌다. 뒤늦게 공조본을 꾸리긴 했으나 중구난방 수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가적 비상시국에 수사기관들이 과도한 수사 경쟁에 골몰해서야 되겠는가. 끝으로 헌법재판소는 촛불 세력과 선동 언론에 굴복해 헌법의 마지막 보루를 포기했던 7년 전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탄핵 표결 전날인 지난 13일 김영두 헌법재판관이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송년 행사에서 자리를 나란히 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또한 헌재가 12월 24일로 예정된 이준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전에 선거하기 위해 탄핵심판을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탄핵심판은 단심으로 피소친에게 불리하므로 법정 기간 동안 충분히 숙려하여 심리하는 것이 옳다. 공정한 판결이 신속한 심판보다 더 중요하다. 속도를 위해 공정을 시장하게 되면 정당성을 의심받게 된다. 헌재는 정세의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헌법의 최후 수호자답게 오로지 헌법의 근거에 공정한 결론을 도출해내야 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선진법치국가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논설주간 우종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얘기지만 여기서 하는 얘기가 중요한 이유는 민주당 그리고 좌파 언론 그리고 심지어 검경 공수처 그리고 헌재까지도 지금 초록 동색이 되어서 한통속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8년 전에도 말이죠. 그 외신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이건 분명히 법과 헌법으로 따질만 하겠지만 한국인들은 어느 선을 넘으면 이제 완전히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그렇게 감정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민심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사실은 민심이 아니죠. 그건 왜곡되고 조작된 그런 어떤 사람들의 일시적 마음가짐이죠. 근데 그것도 막 선전선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가짜 그런 어떤 여론이죠. 그 가짜 여론을 갖다 민심이라 부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무서운 법치주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지. 결국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가 못 되고 인치주의 국가밖에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한 것인데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8년 전과 같다는 거죠. 8년 전에도 말이죠. 이 언론들이 팩트 체크를 하고 팩트 보도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온갖 카더라 보도를 쏟아냈는데 그러고 나서도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안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헌재까지도 김영두하고 서영교하고 만났다는 거 이런 것들을 예로 들면서 이 오염된 하나의 재판관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검경 공수처는 서로 또 공을 세우겠다고 앞장서서 말이죠. 관할권도 따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수사를 하는 그런 어떤 천국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전부 다 민주당 독재, 이 좌파 독재의 한 통속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좌파 독재가 홍위병 독재가 문화혁명 독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말이죠. 이제 민주당과 그리고 경찰, 검찰, 공수처, 수사기관이죠. 거기다가 이제 헌재, 거기다가 좌파 언론이 똘똘 뭉쳐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끌어내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들이 얘기하는 세상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주한미군의 철수, 미군이 없는 세상, 그리고 자주 어쩌고 하는데 결국은 김일성 아가리에 갔다가 이 나라를 바치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죠. 절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종철 이런 일요시간 신문 주간이 얘기하는 것처럼
절대 우리는 이런 어떤 좌파들이 뭉쳐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대한민국을 도려내는 것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뭉쳐야 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